그래프는 그려본 놈만 그려. 그래프를 눈으로 본 놈은 못 그려. 중학교 1학년 지금 이 내용부터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래프는 고3까지 나올 텐데 전혀 못 그립니다. 1차 함수를 못 그리던 애가 2차 함수를 잘 그릴 수가 없어. 제목이 사분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사자가 무슨 뜻일까? for 맞습니다. 분자는 나눌 뿐. 나눌 뿐. 그러면 뒤에 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면을 4개로 분할한다. 4개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평평한 면을 X축, Y축을 딱 긋고 보니까 여기에 4개의 면이 나오네. 4개로 나눌 수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잘 보면 4가지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했나 봤더니 보겠습니다. 원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x가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위로 가면은 플러스, 아래로 가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x축, y축 이 좌표축에 의해서 4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점이고 얘가 x, 얘가 y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야, 너 주소가 얼마니? 얘를 P점. P점아, 네 주소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 X로는 이만큼 갔어. 아, 그래? 그럼 Y는? 나 Y는 1이야. 그래? 그럼 너 X가 양수네? 그치? Y도 양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나는 X의 부호도 플러스 2. 플러스는 우리가 숫자에서 생략해서 쓰지 않지만 숫자 2와 1의 부호가 뭐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야. 플러스는 양수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야? 제1사분면은 x도 y도 양수가 나와 이 뜻인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여기에 있는 이 면을 번호를 붙여서 제1사분면. 그냥 1사분면 아니고 앞에다가 반드시 제1사분면. 야, 제1사분면이래. 그런 다음에 왼쪽에 야 Q점 너는 얼마야? 그랬더니 Q점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Q. 그럼 너는 X값이 얼마니? 그랬더니 잠깐만 나는 여기가 위치가 마이너스 2. 얘는 2.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 그럼 Q에 너의 숫자는 얼마였어? 얘는 마이너스 2,2구나. 너는 그러면 X는 음수고 Y는 양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왼쪽에 있는 거니까 나는 음수고 Y는 양수야. 그러면 요거 맞아 안 맞아? X가 음수, Y가 양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제2사분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여기가 그래서 제2사분면. 이해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R점. 야, 너 R, 너는 얼마니? 그랬더니 내가 R이라는 점인데 나는 X도 Y도 둘 다 마이너스 1이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너는 2개가 다 음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3, 4분면이라고 하는데 나는 제 3, 4분면인데 X값도 Y값도 음수가 나와. 그러면 4, 4분면에 있는 점은 얘는 뭐 어떤 K값이라고 잡아줄까? K값이라고. 너는 얼마니? 그랬더니 나 X는 3인데 Y는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래? 그러면 너는 X값은 양수고 Y값은 음수구나. 이렇게 잡아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여기 있는 X축 얘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바늘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얘를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4개의 면으로 분할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 선생님 X축은요 몇 사분면이에요? X축은 Y축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왔어? 좌표축 위에 X축에 있는 거 Y축에 있는 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선 위에 있는 거는 안 돼. 그 점의 좌표는 있지만 X축 위에 있는 거 Y축 위에 있는 거는 몇 사분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정하는 거야. 자, 외울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이거 외워요? 외워야지. 근데 이거 일일이 그냥 외워요? 그럼 바보 됩니다. 다시 명확하게 핵심. 여기는 X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y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그치? 1사분면은, 제1사분면은 부호가 뭐예요? x랑 y랑 전부 다 양수. 2사분면은요, x는 음수, y는 양수. 3사분면은요, 둘 다 음수. 4사분면은요, x가 양수, y가 음수. 이렇게 외웁니다.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없어. 그러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여기 표로 나와 있지.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안 외운다. 왜요? 그럼 뭘 외운다? 얘를 기억한다. 아, 얘만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됐지? 외우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자, 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 다음 점은, A라는 점은 제 몇 사분면이야? A, 4, 이거 그려. X가 4칸, Y가 3칸, 그럼 여기는 점 A.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부호만 보고서는 다 알 수 있지? 둘 다 양수, 양수야. 그럼 있죠. 1사분면.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귀찮아도 제1사분면 한글로 써야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네, 2사분면. 3번,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여기네, 3사분면. 그치? 제3사분면. 요렇게 따지면 됩니다. 문제 예제 3번 풀어보세요. 답 이상한 거 없지? 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를 뭔가 봤더니, 점 A가, 그치? 우리가 점은 대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라는 점은 X가 스몰 a, Y가 스몰 b. 그래서 A, B가 있는데 걔가 몇 사분면이야? 제 4사분면 위의 점이래.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거네.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얘는 A가 양수다. 그러면 부등호를 표현해서 나타내야지 정확한 답입니다. 지금 이거를 요 말로 알려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눈치를 딱 채고 A, B의 부호를 각각 구하여라. 답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답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쓴 것처럼. 그래서 항상 부호를 얘기할 때 양수 음수는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에서 간단히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부호를 얘기를 하는 것은 부호를 표현을 하려면 부등호로 써줘야 됩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점 B는 점 B가 뭔데요? B를 X좌표로 하래. B 음수였잖아.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그래요? 그러면 X가 음수고 여긴데요. Y가 양수고 여긴데요. 그러면 몇 사분면에? 2사분면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2사분면 위에 점이 있습니다. 3번 대칭인 점의 좌표라고 나와 있는데 대칭이 뭐야? 대칭. 대칭이요? 음. 대칭? 그 양쪽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접으면 딱 만나는 거. 그렇지.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칭을 종이 같은 경우에 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고 해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 데칼코마니. 이게 딱 접어가지고 뭐냐면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종이의 반을 접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 물감을 이렇게 뿌려. 그 다음에 종이를 접은 다음에 누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묻어나오는 거 이해되니 안 되니? 왜 이렇게 안 똑같아? 그래요. 그러면 한쪽만 물감을 칠해놓고 접었다가 폈는데 양쪽에 똑같이 묻어나서 나비 모양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데칼코마니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수학에서도 대칭이라고 하면은 얘를 접는다라고 개념을 이해하면 쉬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을 지금 세로로 접었는데 여기다가 물감을 칠해놓고 종이를 가로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그런 모양이 안 나오겠지. 무슨 얘기야? 대칭을 할 때에는 접는 건 접는 건데 대칭 축을 어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종이를 가로로 접을 거야, 세로로 접을 거야, 비스하게 접을 거야. 어디를 접어서 얘를 복사시킬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X축을 접는다. 그러면 X축 대칭. Y축을 접는다. Y축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은 뭐예요?
원점 대칭은 두 개 다 한 거야. 원점의 기준으로 팔각선.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대칭 도형이 되는데 X축, Y축은 선대칭 도형이 될 거고 원점은 점이니까 점대칭 도형이 될 거야. 그러면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은 언제 배웠다? 초등학교 때 배웠다.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겠지? 그래서 원점 대칭은 결국 X축, Y축을 다 하면, 두 번 다 하면 나오는 결과랑 같은데 이것의 좌표를 구해보자. 근데 이 책이 여기 뭐라고 나왔어? 어떻게 구할까라고 해놓고 여기 뭐라고 나왔니? 부호가 반대로 돼라고 나왔지. 그럼 얘를 외울 게 아니라 얘 암기하지 마. 물론 암기해야 되고 얘 암기해줘. 그런데 왜 부호가 반대로 되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X축 대칭하면은 Y 부호가 반대로 된대. 왜? 몰라, 외웠어. Y 부호가 반대로 된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깊은 수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별로 어렵지 않아.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 같은 거리.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해보면 여기에 P점이 있는데 얘가 2, 얘가 1, 원점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러면 P라는 점은 2,1 얘가 좌표란 말이야. 주소란 말이야. 그러면 이 P점을 어떻게 하냐면 야 X축 대칭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X축 접어라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을 접어봤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P점이 여기로 와서 찍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P점은 P가 아니니까는 여기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서 P'이라고 해. 점 하나 찍은 건 프라임이라고 해. 그러니까 복사된 거야. 원래 있던 점은 P인데 P'은 복사된 거야. 찍고 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는 얘는 X가 2고 Y는 마이너스 1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나 얘가 복사돼서 이만큼 된 거리나 얘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Y좌표가 1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1로 바뀌었네.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X 대칭을 하면 X축 오른쪽으로 여기서 하나, 두 개만큼 갔어. 그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워줄 때 뭐라고 외우는 거야? X축 대칭하면 X는 숫자가 변함이 없이 그 선을 유지하고 Y만 반대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에 주어진 점이 4사분면의 점이었다고 한다면 X축 대칭하면 1사분면 위로 올라가겠지. 야, 얘가 처음에 알려준 거야. 얘 X축 대칭해봐. 그럼 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겠지. 이해돼? 그러면 X축 기준이면 Y축이 바뀌는 거고 Y가 바뀌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또 해보자고.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해봐.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 Y축 여기 있지? 왜 이래? Y축을 대칭해봐. 그럼 P점이 여기 가서 도장을 딱 찍고 와. 그럼 여기를 P2'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Y 값은 똑같은데 X 값이 마이너스 D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어때? 똑같지. 왜? 종이를 접어서 복사됐으니까는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리고 봤더니 X의 부호가 반대로 됐고 Y는 똑같이 이동을 하지 않았잖아. 위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그러면 P2'의 값은 X는 부호가 바뀌었고 Y는 그대로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물론 같습니다. 그쵸? 이 길이도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 한번 해볼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원점 대칭은 두 개 다 한 거라 그랬어. 그래서 X축 대칭한 거를 Y축 대칭해도 되고 X축 대칭한 거를 Y축 대칭해도 되고 Y축 대칭한 거를 X축 대칭해도 되고 그럼 이 점이야. 그럼 얘는 P점인데 복사를 자꾸 했으니까 3'. 그럼 얘는 X도 마이너스 2, Y도 마이너스 1. 3'이라고? 1, 2, 3를 붙여주는 거야. P', P2', P3'. 됐지?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요? X도 Y도 다 바뀌네. 2가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 1로.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뀐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응. 그래서 이 길이도 서로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네. 이해하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안 다음에 그래야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해보지. 생각을 해봤어야 얘가 기억이 안 나면 하나씩 꺼내보지. 언제 임하는 걸 다 외우니? 그치?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라. 예제 5번. 1번. Q점은 어디에 있나요? P점? Q점.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P점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네. 네, X축 기준이니까 Y축이 음. 바뀌어야죠. 그래서 X 값은 변함이 없고 Y 값만 얘가 아래로 내려왔다. R점은 어디에 있나요? 2, 1이요. 맞나요? 네. Y축 대칭이니까는 Y축으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2가 됐으니까 여기는 R은 2,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 S는 어디 있나요? 2, 마이너스 1이요. 2, 마이너스 1. 즉 반대로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외울 때에는 보통 어떻게 외운다? X축 대칭? 그럼 Y가 바뀌어야 돼. Y축 반대로 대칭?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Y축 대칭이면 Y는 안 건드려. X축 대칭이면 X는 안 건드려. 원점 대칭? 둘 다 바꾸시오. 그지? 요거를 알아두시라. 다음 점은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둘 다 양수. 여기네. 제 1사분면. 1사분면. 제 1사분면. 얘는 둘 다 음수. 그러면 둘 다 음수. 여기 제 3사분면. 그렇지.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네. 그러면 제 2사분면. D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네. 제 4사분면. 이해됐죠? 그 다음 밑에는 5번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점 3, 마이너스 2 얘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디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4사분면에 있는 점이었네. X축 대칭이래. 그러면 어떤 점이 여기에 있었다면 그럼 X축 대칭이면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너 올라가 이렇게. 이해됐지? X축 대칭했으면 Y, X 내버려 두고 Y가 반대로 바뀐다고 했겠지. 플러스는 쓰지 않아도 되니까 3, 2. 됐지? 그 다음에 얘 Y축 대칭이라고 했어요. Y축 대칭이면 Y를 내버려 두고 X가 반대로 5, 1이 되겠네. 얘와 원점 대칭 둘 다 바뀐다 그랬지. 이렇게. 왜 둘 다 바뀌는지 이해를 해야겠죠? 처음에 플러스였으니까 여기야. 플러스니까 제 1사분면이야. 그런데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온 거겠지.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이해됐지? 어려운 거 없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단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그래프 저번에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글보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뭔가를 표시해 준 것. 그래서 그림도 들어가고 표도 들어가고 그치? 막대를 이용해서도 나타내고 무슨 원 모양을 이용해서도 나타내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좌표평면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겠다. 그거를 보자 이거지. 자, 그래프 뭔지 읽어볼까? 그래프는 시작. 주어진 자료나 상황을 좌표평면을 위해 점, 직선, 곡선 등의 대문을 그림으로 나타내. 결국은 뭐가? 그림이 우리는 한눈에 보기 좋게끔 그 다음에 변화를 알아차리기 쉽도록 하게끔 만들어준 거. 그것을 점과 직선과 곡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때로는 평면 도형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입체 도형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가 좌표 평평한 면에다가 하도록 하자. 입체 도형 안 나와. 그래서 변수가 뭐래? 변수는
X, Y와 같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음을 입자. 여러 가지 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어. 그래서 x 값이 변해. y 값도 변해. x가 변하면 y가 따라서 변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하고 보통 a, b, c, d, x, y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거를 네.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대? 읽어보자. 시작. 서로 관계가 있는 두 X, Y의 순서상, 두 변수 X의 순서상, X, Y. 자, 잘 보세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없으면 안 돼. 관계가 있는 x랑 y의 변수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근데 x를 먼저 y를 나중 이 순서를 지키면서 이 x, y가 즉 숫자가 좌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x, y가 변하는 것을 다 점을 찍어주게 되면 걔가 모여서 선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프를 이해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파악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두 변수 변화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는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 첫 번째, 어떤 그래프가 나왔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냥 수평, 평평하게 쭉 진행하고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주기라고 하는데, 어떤 파도처럼 같은 것들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그래프를 읽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뒤에서 내용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 자, 그래프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한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계단식인데? 얘가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 들어봤어? 네.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물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끓여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 물이 찬물이었어. 근데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물을 계속 끓이다 보니까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위에 막 수증기가, 김이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 김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날아가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 그때 온도계를 수증기가 넣어놓고, 눈에 안 보여요? 수증기 눈에 안 수증기가 보여. 눈에 안 보여. 주전자에서 막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그거 김이에요, 김. 그래서 온도계를 이렇게 딱 꽂아보니까는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100도씨가 되니까는 얘가 끌어넘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라고 알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100도씨가 안 될 때에도 끓을 수도 있고 100도씨가 넘을 때에도 끓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이제 뭐 산에 가서 밥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러면 어는 점, 얼음이 되는 거는 0도씨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러면 그 물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온도라고 할까? 온도. 그러면 얘가 뭐 시간, 가열 시간 이렇게 본다면 얘가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쭉 가가지고 어떻게 돼? 녹기 시작해. 얘를 0이라고 놓치면 얘를 0도씨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녹는 점 또는 어는 점도 같습니다. 0도씨에다 놓으면 얼음을 놓으면 녹고 물을 놓으면 얼기 시작하거든. 그러다가 얘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올라가다가 또 얘가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야? 100도씨. 그럼 얘가 끓는 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럴 때에도 이 그래프가 얘 평평하게 되는 거 나중에 배워. 왜 오르다가 여기가 평평하게 되는가? 이제 뭐 형태 변화할 때 에너지가 쓰인다. 막 이렇게 돼서 과학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나타낸 거는 가열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 시간에 많이 쓰인다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봤더니 주희가 A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 지점에 갔어. 그리고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A가 시작하고 갔다가 목표 지점 갔다가 다시 처음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지점에서 출발한 지 시간이 나왔네. X분이 지난 다음에 A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Y미터 거리
이거를 관계로 나타냈대. 그래서 X축이 지금 시간이 나와 있고 Y축은 미터,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 이랬을 때, 자, 0부터 출발을 했어. 그랬더니 1분 동안 얘가 계속 간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1분 동안 막 간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30m 왔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니? 이거 평평한 거. 1분 동안 또 어떻게 된 거야? 1분 동안 얘가 거리 이동을 안 해. 아, 얘 쉬었네. 너무 다리 아파갖고 쉬었나 보다. 그 다음부터 2분에 또 달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얘가 또 막 갔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처음부터 거리를 측정했더니 60m만큼 온 거야. 그럼 또 어떻게 된 거야? 또 쉬어. 멈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한꺼번에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얘가 쭉 내리막.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처음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추측을 하는 거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출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총 몇 분 걸렸습니까? 6분. 오케이. 자, B 지점에 도착한 시간은 몇 분 걸렸습니까? 3분. 3분. 자, 출발해서 B 지점을 출발할 때까지는 몇 분이 걸렸습니까? 4분. 오케이. 자, 처음으로 쉰 시간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1분. 오케이.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자,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시간은 몇 분입니까? 4분. 4분. 쉰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쉬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래프가 무엇인가요? 대답해 볼까요? 그래프란? 좌표평면비에 나타낸 점, 직선 또는 곡선. 좌표평면에 나타내고요. 점도 되고 직선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 자꾸자꾸 점이 모여지면 곡선이 되겠지. 곡선도 됩니다. 그래프는 어떤 자료를 점, 직선, 곡선, 막대, 그림, 우리 그림 그래프라는 거 있었잖아. 그지? 이런 것 등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수와 양이 어떤 게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자, 중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 그래프가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이 그래프를 올려보고 변화를 보겠다. 요게 중학교 때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쌍을 먼저 파악을 해두고 그 순서쌍, 얘가 주소잖아. X의 주소, Y의 주소. 이 좌표대로 점을 찍으세요. 점이 하나, 둘, 셋. 얘 그래프예요? 그래프예요. 하나만 찍혀도 그래프예요? 그래프예요. 근데 이 점이 엄청 많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점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러면 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얘가 직선도 되고 곡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일단 X랑 Y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 관계를 오케이 하는 순서쌍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쌍을 점을 찍고요. XY가 모든 수이면 그러면 XY가 쭉 연결되는 것이고. 그지? XY가 모든 수가 아니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얘가 XY가 몇 개밖에 안 돼, 점이. 그러면 얘가 그래프 끝. XY가 양수 중에서 모든 수래. 이렇게 나오겠지. 음수는요, 안 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0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구멍 뚫어주세요. 이렇게. 이해됐지? 그런데 음수도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도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0은 안 되는데 양수 음수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구멍 뚫어줘야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양수만요.
양수? 0은 양수 아니잖아. 그럼 얘 지우고. 이해됐지? 네. 이거 보겠습니다. 형의 나이가 2살, 동생의 나이는 1살. 그럼 몇 살 차이야? 1살. 중요한 건 나이는 형 1살 먹을 때 나 2살 먹을 수 있어 없어? 떡국 드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무조건 나이는 1살씩 먹는다고 가정하고 동생의 나이가 X세. 그럼 형의 나이는 Y세야. 그럼 형은 Y는 동생보다 어때야 돼? 1살 많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식이고 이 식을 나타내기 전에 얘를 갖다가 일일이 표를 그려놓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 표에 만족되는 거 1,2, 2,3 이렇게 점 찍을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1.5세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나이에 해당하는 점을 전부 찍었죠. 맞아? 그러면 여기 점 네. 찍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프야. 그럼 또 찍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찍어요? 영원히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네모 박스가 있는 데까지만 해주면 돼. 굳이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만 있으면 추측해 줄 수 있는 거지. 20kg일 때 동생은 10kg. 됐죠? 몸무게를 합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해주면 되겠지. 그럼 몸무게는 점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뚱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겠어? 선이 되겠지. 나이는 1살, 2살, 3살 이렇게 먹지만 몸무게는 쭉 연속적으로 키도 연속적으로 몸무게 연속적으로 키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끊어지는 점이 아니라 연속되는 선이 되겠지. 왜? 맨날 점 찍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끊김이 없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경우 2.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와 있네.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여기 1cm만큼 물이 담겨져 있대 지금. 물통의 높이 1x cm만큼 물을 넣을 때 그때 물의 높이를 y cm라고 하자. 원래의 물이 1cm가 있었는데 그지? 내가 또 1cm 부으면 그러면 2cm 되고 또 2cm 부으면 그러면 3cm 되고 내가 1cm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3cm 부으면 그러면 총 4cm 되고 말 돼 안 돼? 돼요. 그럼 원래 1cm 있었고 내가 여기다가 xcm를 부으면 그럼 ycm가 되는 거 이해돼 안 돼? 되지? 돼요. 그럼 얘는 식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잖아.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얘는 표로 그렸고 나는 한 번에 그냥 이걸 식으로 했고 표를 보고 순서쌍을 구한 다음에 그 순서쌍을 점을 찍었지요. 원래 있던 거. 맞아? 그런데 얘를 선으로 이어줍니다. 왜 선으로 이어요? 아니 물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거잖아. 수도꼭지 틀었잖아.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 이거 잘 보세요. 동생의 나이와 형의 나이를 문자 XY로 넣었는데 나이는 자연수만 가능하지. 1살, 2살, 3살, 4살. 그러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2와 3 사이에 점이 찍히지 않게 된다.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 문제는 자연수만 답이 된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뚝뚝뚝 서로 떨어져 있는 점으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x, y 값이 모든 수가 된대. 물이 쭉 부어지니까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까 살찌는 것처럼. 그러면 1과 2, 2와 3, 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연결하면 점들을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차이야? 첫 번째는 자연수만 가능했고 두 번째는 모든 수가 가능한 거야. 차이점 알겠지? 네. 자연수만 나오면 점, 모든 수가 나오면 선 이렇게 되는구나. 자, 변수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아까 질문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그 문자를 써서 우리가 ABC, XYZ 이런 걸 써서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수, 변하는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 a제곱 플러스 4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런데 야 a 3으로 해봐. 그럴 때 얘는 얼마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지요. 얼마인가요? 13이요. a를 5로 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29요. 아, a가 변하니까 답이 변하네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변수라는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에서 변수는 무엇입니까? 아, a가 변하고 있네요. 얘가 변수입니다. 이해됐지? 자, 네.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시작. 한편 변수와 달리 일정한 값을 가진 수나 문자를 상수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1차 방정식을 배울 때 자주 사용하시다는 사실. 그치? 이거 기억나니? x는 변수고 a는 뭐예요? 아, 여기서 a는 변수야. 근데 이거 한번 보자. 1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변수가 뭐예요? 알 수 없어. 왜? 말을 안 해줬잖아. 근데 얘를 보고 뭐라고 한 거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하, 얘가 변수구나. 그럼 a는 뭐야? a는 알파벳을 썼지만 얘는 상수구나. 그럼 왜 a라고 해요? 모르니까. 알면은 숫자 썼겠지. 이해됐어? 3인지 알았으면 3을 썼겠지. 근데 A는 어때? 모르니까. 근데 A는 정확한 거는 뭐란 얘기야? 일정한 값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 숫자만 있는 것, 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수를 숫자만 상수야 이렇게 알면 곤란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를 때에는 우리는 문자를 써주기도 해. 지금처럼. 그러면 얘가 A에 대한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A가 변수겠죠. 그렇지.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A 플러스 2x는 0. A가 변수고 2x 값을 정해줬는데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니? 뭐뭐에 대한 이런 말이 어떤 문자인지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아니야. 얘를 주인으로 하겠다, 얘가 변수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x에 대한, y에 대한, a에 대한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뭐다? 아무리 알파벳이 나와도 상수다. 왜 알파벳을 쓰냐? 모르니까 숫자 알면은 얘처럼 4라고 쓰지. 그지? 여기 있는 거 4라고 썼잖아. 근데 모르면 다른 것을 쓸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래프를 이해해 봅시다. 왜? 그래프는 내가 여기서 하나만 말할게. 그래프는 그려본 놈만 그려. 그래프를 눈으로 본 놈은 못 그려. 그래프는 무조건 100% 완벽하게 이해, 해석 가능한 상태에서 손으로 그려본 사람만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중학교 1학년 지금 이 내용부터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래프는 고3까지 나올 텐데 전혀 못 그립니다. 1차 함수를 못 그리던 애가 2차 함수를 잘 그릴 수가 없어. 내가 누누이 강조하고 지켜본 결과 아이들을 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한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100% 다 못 그려. 1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한테 그래프에 대한 이해, 해석이 되는지 질문해보면은 모릅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어떤 그래프니?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려보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프는 단순히 점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나열한 그 점들을 파악해야 돼. 나열 속의 흐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해석하면 그 문제의 상황을 분석, 예측할 수 있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x가 y가 나타내는 것은 뭐야?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얘가 그래프 해석의 포인트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대로
온도와 시간이 변수야.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변수야. 내가 어떤 움직였어? 시간과 거리, 걔가 변수야.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거리는 어떻게 되지? 얘가 시간이 걸리면 빠르기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래프다. 이거 봅시다. 자동차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놀이공원 도착한 예진이가 출발한 지 X분이 지났대. 집으로부터 그때 떨어진 거리를 Y킬로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시간의 거리를 관계를 짓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체험학습 일지를 한번 보제. 일단 이것부터 해서 그래프를 쭉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쭉 보세요. 되지? 자, 출발한 지 20분이 되었을 때 몇 킬로미터 갔나요? 15km. 중간에 정지한 시간은 몇 분인가요? 10분. 몇 킬로미터 가서 정지했나요? 15km. 놀이공원에 딱 도착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요? 40분. 그러면 놀이공원까지 총 거리는 얼마인가요? 35km. 그러면 중간에 몇 분 멈추었나요? 10분. 멈춘 10분 동안 뭐 했나요? 그 주유. 그 다음에 그래프만 보고 우리가 스토리를 짤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 주요한 거 말고 체험일지 말고 현서의 체험일지. 현서는 토요일날 에버랜드를 갔다. 에버랜드를 가는데 10분 동안은 신나가지고 열심히 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그래서 10분 동안 어떻게 됐어? 천천히 달렸다. 그래서 20분이 되었을 때에 타이어를 정비했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한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10분 동안 완전히 전력 질주해서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에버랜드에 도착했다. 이해돼 안 돼?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타이어가 터졌는데 주행을 해. 아, 일단 타이어가 터졌으니까 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살살 간 거지. 그래서 얘는 10분 동안에 5km밖에 못 간 거고 타이어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갔죠. 엄청나게 10분 동안에 많은 거리를 간 거지. 20km를 확 달린 거지. 자, 이것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평소와 같은 속도로 10분 동안에 10km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살살 5km를 운전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20분이 되었을 때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볼일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서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돼, 안 돼? 상황 이해되지? 네.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동시에 여러 개 나타낼 때에도 그때에도 비교하며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네 달리기 하고 있네, 4명이. 보니까 이루미, 순마, 쿠미, 라우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서 얘네가 달리기를 한 걸 보니까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 다 같이 0km. 이제 출발하고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거리가 나와 있네요. 자, 40분 동안 달리기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마. 맞아요? 순마. 오케이. 그러면 쿠미는 뭐야? 꾸미는 그냥 정지. 얘 몇 킬로미터까지 갔지? 2km. 2km. 그러니까 얘가 시작하니까 2km까지는 막 뛰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쥐가 났어. 기절했어. 기절. 됐어? 그 다음에 라우 한번 볼래? 라우는 몇 킬로미터에서 돌아왔어? 1km. 1km. 얘 뭐냐면 라우가 열심히 막 뛴 거야. 아, 출발. 그러고선 얘가 막 뛰었어. 그래갖고 라우가 막 뛰고 가고 있는데 나 꼴등이야. 어차피 꼴등이야. 돌아갈래. 그리고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얘는 포기. 이해됐지? 그러면 1등은 누구야?
이름이. 이루미는 총 몇 분이 걸렸어? 30분. 5km 가는데 30분 걸렸어. 그럼 2등은 누구야? 순마. 순마. 얘는 5km 가는데 몇 분 걸렸어? 40분. 40분 걸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경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밑에 해석한 내용이 쭉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루미 1등이네. 우리 넷 중에 내가 1등으로 완주했어. 그리고 나는 30분 기록이야. 순마. 나도 완주했어. 이루미보다 조금 늦었는데 나는 40분 동안 뛰었어. 쿠미. 40분이 조금 쓴 거야. 아, 진짜 아까워. 왜? 10분 동안 내가 완전히 1등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됐어? 다리에 쥐가 나갖고 꼼짝달싹을 못한 거야. 심지어 나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다리 부러졌잖아. 나 1등으로 달릴 수 있었는데 기절했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거야. 이동을 못하는 거야. 다리 부러졌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갖고서는 막 발 동동 구르고 있거나 그지? 의식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얘 나는 15분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왔어. 나 어차피 꼴등이니까 그냥 왔어. 이런 상태가 된 거지.